이런 방법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일과 행동하고 실행하는 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고 가변성을 받아들이는 일을 블루워크, 행동하고 실행하고 가변성을 줄이는 일을 레드워크로 부르겠습니다. 블루워크는 의사결정 및 아이디어를 내고 개선하는 일, 레드워크는 생산 과정을 위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분업체계를 보면 소수만 블루워크를 담당하고 대다수는 레드워크를 담당합니다. 레드워크는 불안정하지만 블루워크는 새로운 상황에 맞춰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면 블루워크를 행할 기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조직은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도록 장려합니다. 강연을 열고 자기 주장 훈련을 시키며 포스터도 만듭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로는 구성원들이 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기를 꺼려하는지 그 근원을 밝혀내지 못합니다. 리더라면 단순히 기한에 맞추고 따르는 대신 직접 시간을 설정하고 조정하며 팀 구성원들에게 시간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다음은 시간 통제를 위한 4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중단 시간을 최대한 마련해야 합니다. 산업화 시대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잠시 중단하는 시간에는 제품이 생산되지 않으므로 일정이 지체됩니다. 따라서 생산 일정표에서 쉬는 시간은 낭비 시간이므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재빨리 결정을 내리고 그 즉시 실행하는 야심가들이 빨리 승진합니다. 어떤 일을 완수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고 회유하며 동기부여를 하는데 소질이 있었기에 승진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게 리더로서의 역할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더 월등한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지체되고 허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더는 팀원들에게 연설과 조언을 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팀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들이 팀원들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전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팀원들이 리더에게 중단 시간을 요청할 수 없도록 리더가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 미리 행동을 취하는 회피를 하였습니다. 1986년 1월 나사의 리더는 우주왕복선 챌린저 5가 발사 73초 만에 폭발하기 전 잠시 중단하는 시간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외면했습니다. 챌린저 5의 비행 성공 여부는 나사에게 매우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발사 일주일 뒤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며 챌린저 5가 이룩한 성취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챌린저 5를 시작으로 매달 발사 준비를 하며 1986년을 우주왕복선의 해로 지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첫 달부터 나사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발사 일자는 계속 미뤄지다가 결국에는 1월 말로 정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로켓 부스터 제조업체에서 날씨가 너무 추우니 발사 일자를 좀 더 미루자고 제안했으나 나사는 이미 여러 차례 발사가 연기됐다며 기한을 맞추기 위해 중단 시간을 회피하게 됩니다. 좋은 리더라면 첫 계획부터 결정, 착수, 사전 비행, 사전 조정 회의를 하는 동안 시간을 내서 팀원들에게 잠시 중단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상기시켰어야 합니다. 다음은 리더가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이걸 제대로 해낼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2번 하지 말고 지금 한 번에 잘해봅시다. 다들 알고 있듯이 지금은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무사히 완수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연기하는 쪽으로 합시다. 필요할 경우 언제든 중단하자고 얘기하세요. 일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느끼면 언제든 진행 속도를 늦추자고 말해주세요. 둘째, 중단 요청 신호를 만드십시오. 팀이 레드워크에 들어가면 팀원들은 성과주의 사고 방식을 지니기 쉽습니다. 레드워크 수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심의 초점을 좁히며 관점을 축소하고 오직 하나만 바라보며 일을 합니다.
되도록 빨리 업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레드워크를 시작하기 전에 레드워크에 빠지는 곳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리더는 사전에 특정 신호를 정해 팀원들이 중단 시간을 원할 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리더와 팀원은 미리 정해둔 언어로 레드워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신호를 서로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미 해군 전함 산타페오는 손 뗍시다 라는 말을 씁니다. 처음에는 팀원들이 다른 팀원에게 손 뗍시다 라고 말하기를 꺼려했고, 용기 내서 손 뗍시다 라고 해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보통 방어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하며 이 상황을 극복했는데, 훈련의 목적은 팀 전체가 이 말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거리낌 없이 중단 시간을 요청하고 리더와 팀원이 이 요청에 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단할 필요가 없을 때에도 연습을 위해 팀원들에게 중단 신호를 보내게 했습니다. 연습 상황이라고 해도 리더는 중단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단 시간을 가진 결과 임박한 문제가 없다고 판명 났을 때 중단 시간을 요청한 사람을 민망하게 하거나 꾸짖는다면 팀원들은 중단 시간 요청을 더욱 망설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단 시간을 회복력 훈련이라 칭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중단 시간을 요청하여 진짜 문제를 발견했든 아니면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판명나든 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복력 훈련이라는 명칭 자체가 불필요한 중단 시간은 없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를 100% 확신하지 못할 때에도 편하게 손들고 말할 수 있는 문화를 확립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누군가가 손을 들고 이의를 제기해서 어떤 절차나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검토 결과 틀린 점이 없어서 수정 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중단된 상황에서 팀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팀원들은 이의를 제기한 사람을 이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직장 내 집단들은 하나같이 중단을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중단을 요청한 사람이 잘못했거나 실수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시각은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다른 관점을 말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문화 장벽입니다. 우리는 의문을 품고 이의를 제기하는 태도를 가치 있게 여기며 중단을 요청한 사람들을 칭찬해야 합니다. 하지만 팀원에게 자기 목소리를 내도록 책임을 안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신호를 잘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리더가 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팀원들의 중단 요청을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만약 일정을 관리해주며 중단 시간을 요청해 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알면 팀원들은 레드워크에 더욱 깊이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 어떤 일이 터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여 더 효과적이고 더 창의적이고 더 생산적이면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드워크를 수행 중인 팀원들이 시간 조정을 잘할 수 있게 충고하는 리더가 조직을 잘 이끕니다. 레드워크에 최적화된 입증 사고방식은 일정 지연을 매우 나쁘게 봅니다. 따라서 그날그날의 업무량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레드워크에서 한 발 떨어진 리더가 시간 조정의 필요성을 더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팀을 위해 중단 시간을 요청하는 건 리더의 책임입니다. 리더의 역할은 팀원이 중단 시간을 요청하도록 이끌고 그들의 요청을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각 팀 모두에게는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레드워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말이 필요합니다. 팀은 그 말을 통해 의사결정 모드인 블루워크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팀원 전체가 모여서 결정을 다시 검토해 봅시다. 공급사 재평가를 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근거가 뭐죠? 여기서 잠시 멈추고 살펴봅시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말들을 통해 리더는 자신이 중단 요청을 인식했음을 알리고 중단의 책임을 팀원에게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넷째,
다음 중단 시간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다음 중단 시간을 미리 계획해두면 레드워크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돕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를 설정해 45분마다 휴식 시간을 갖거나 격주로 프로젝트 중단 기간을 계획하는 등 간단하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자신의 사고 과정에 대해 생각하는 메타인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음 중단 시간을 미리 계획하면 인지적 차원의 100%를 전부 일을 실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단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팀원들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리더는 누구도 반기지 않는 아이디어 요정이 되는 걸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의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애자일 경영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부서가 주로 활용하는 애자일 경영에서는 팀 업무를 스프린트로 구성합니다. 스프린트는 보통 2주 간격으로 진행되지만 더 길어지거나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스프린트를 시작할 때는 다음 생산에 포함시킬 사항을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고 종료할 때는 테스트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서 조직원들이 레드워크 사이사이 블루워크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스프린트는 기간을 미리 정해두기 때문에 레드워크에서 벗어나는 시기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다음 중단 시간이 오기 직전까지 팀 전체가 생산 작업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팀이 업무를 진행할 동안 리더가 지켜야 할 주요 규칙은 팀 작업의 방향을 재설정하거나 작업 과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리더는 새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당장에 말할 것이 아니라 다음 스프린트 기획회의에서 논의할 주제로 일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블루워크 기간을 계획할 기회는 많습니다. 팀이 프로젝트에 들어갈 때마다 진행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언제 중단 시간을 가질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통제한다는 건 잠시 멈춤의 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무조건 준수하는 대신에 팀의 상황에 맞춰 시간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의식하고 의도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고 관점을 넓혀 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